안녕하십니까. 법무용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면 사건을 수임해서 소송이든 자문이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게 본래의 직종인데, 변호사님, 의뢰인이 어떤 일을 맡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변호사로서는 다 맡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네.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네. 사실은 오는 사건을 다 맡는 경우는 없죠. 굉장히 밖에서 많이 하시는 오해인 것 같아요. 네, 변호사는 맞아요. 돈이 되면 어떤 사건이든 다 한다.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사건을 가려서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막 안 될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사건들, 여러 사건을 다 받겠다라는 변호사라면 일단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임하는 경우가 부득이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사실은 사건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네. 저희와 좀 결이 안 맞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이 사건은 저희가 맡기 어렵습니다라고 고사하는 경우가 꽤 있죠. 많습니다. 저희는 사건 상담 초반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표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은 조금 변호사들이 맞지 않게 되는 사건, 꺼리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의뢰인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일 큰 유형은요, 사실상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수차례 하는 의뢰인들입니다. 초반에 상담을 딱 해보면요, 한 5분, 10분 동안 얘기 들어보면 말에 어폐가 있거나 모순이 있거나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인이 실제로 팩트와는 무관하게 인정받고 있는 사실관계만,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나가서 수임한 이후에도 이게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는 진실인 걸 전제로 변호사한테 얘기했지만 소송 수행 과정에서 거짓말이었던 걸로 탄로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난감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몰라요, 거짓말인지. 근데 의뢰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혹은 수사기관이 허위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했을 때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에서의 의견, 진술, 말들의 힘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의뢰인들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임을 꺼리는 경우가 제일 1순위입니다. 상담할 때부터 네, 맞습니다. 뭔가 말에 모순점이 많고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건을 꺼리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유형은 의뢰인들이 이미 변호사를 2번, 3번 교체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변호사 선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선임된 변호사도 교체된 변호사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의뢰인들의 특성이 보입니다. 공통적인 특성이요. 뭐냐면 좀 상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변호사를 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산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실제로 사건의 승패 여부를 넘어서서 가급적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안 맡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죠. 뭐 연락이 전혀 안 된다거나 맞아요. 본인은 인정하고 싶은데 계속 부인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변경하는 경우 외에 네. 아, 내가 산 변호사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들어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예,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 또 수임을 꺼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러분 그 어디까지나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관계는 협력 대등 관계에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소송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많이 걸려지는 경우인데요, 소송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에 대한 보복, 감정 해소가 실제로 사건 의뢰의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사건이 어떻게든 상관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경찰에 의해서 법정에 출석해서 괴롭힘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맡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변호사로서는 본래의 목적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업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저희가 당연히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벌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네. 직업적인 보람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더 재밌게 더 맞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판 모르는 남을 네. 괴롭히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동력이 떨어지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변호사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의뢰하는 사건 맡고 싶으세요? 제가 직접 맡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네. 저한테 온 사건을 변주터 변호사님이나 저희 다른 변호사님한테 조금 맡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나 지인 사건들 경우에는 저는 자주 하는 말이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다. 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또 동시에 지인이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높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서로 인식되기 쉽고 더 나가서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가까웠던 관계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저는 한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관계에 대한 사건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다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요즘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돌려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거기에 입력을 해서 내용을 숙지해서 그걸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경험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어때요? 그 공통적인 패턴이. 사실은 도움이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것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만 넣어서 유리한 맞아요. 답만 받은 다음에 그거를 AI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네. 안 되느냐 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맞아요. 법률적으로 여기 AI에서 말한 것이 틀렸고 사실관계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라고 네. 설명을 드려도 아니 내가 여기에도 물어보고 제미나이에도 그렇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는데 여기만 왜 안 된다고 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많죠. 맞고 싶지가 않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변호사로서 AI가 제시한 바는 어떤 부분 때문에 잘못됐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변호사로서 전문가로서 제시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이 설득이 된다면 괜찮은데 거기에서부터 막힌다면 가급적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르게 또 사건 수임을 좀 꺼리게 되는 어려운 유형이 많지만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